여러분이 돈이 많겠어요? 한국감정원이 돈 많겠어요? 한국감정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매 공고문을 봐서 어떠한 조건으로 매각이 되느냐를 확인해서 여기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된다. 이 매각 재산 특약사항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매각 재산 중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낙찰자는 잔금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을 우리의 한국감정원 및 임차인과 협의하여 승계하여야 하며 임차에 승계해야 된대요. 승계했는데 임대차 내역은 공매공모에 청구된 매각 대상 부동산 내의 임대차 내역에서 임대차 기간 2014년 5월 16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승계하는 조건이고 임차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은 매각 대금에서 공제 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런 걸 안 읽어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 매각 조건은 중요하지. 이거는 매각 대금에서 이 공제하고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매 담당자를 있고 이런 거 이해를 못하면 또 공매 담당자한테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계 주공 아파트를 보면 얼마 들어가냐 단독으로 낙찰 받았죠. 2억 5,500에. 원래 이게 공매라는 거나 공매는 단독으로 낙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못 들어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감정가를 시세로 판단하지 말고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현장을 가가지고 시세보다 맞아가 남들이 입찰돼 한 20% 떨어지면 이미 벌떼처럼 몰려요. 그러니까 신권에서 가격 조사해서 좀 더 써서 낙찰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단독으로 낙찰 받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이용기한 공매로 이건 옛날에 제가 낙찰 받은 거죠. 이거 낙찰 받아서 이제 이게 언제냐면 2007년도에 제가 낙찰 받은 거예요. 부천시에 있는 땅을 대지를 나대지를 125제곱미터인데 1억 5,500인데 이게 가격이 꽤 나가더라서 2007년 1월 8일부터 2017년 1월 17일 날 내가 이거는 사실은 제가 입찰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매각이 된 거예요. 낙찰자가 입찰에 참여한 사람인데 단독으로 입찰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효가 돼가지고 재입찰 들어가가지고 그 재입찰에서는 2명이 들어왔는데 나랑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나보다 낮은 가격에 써가지고 떨어졌고 제가 낙찰 받은 거죠. 그 사람 연금포 2번 들어왔는데. 장부 취득 금액은 8,400, 취득 금액은 8,400, 취득일자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공매 담당자고 그래서 1억 5천 요거 시작했는데 얼마에 썼느냐 이렇게 부천인데 대지라 요거 여기다 건물 저도 좋겠더라고. 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원미 뉴타운 지역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이제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이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건물을 못 짓죠. 저런 경우는 재개발 지역보다 지정으로 안 됐으면 건물 져가지고 임대 사업하다가 이제 이렇게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건물을 못 졌어요. 1억 5,500인데 1차에 이 가격에 낙찰자가 있었으나 단독으로 그런 단독 입찰로 유찰되었음. 공유재산 매각은 입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한 유효한 입찰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1억 7,700을 써가지고 낙찰자가 됐죠. 이 날짜가 2007년 1월 18일 날. 여러분 2007년도 1월 18일 날은 낮잠 잤죠? 이 부천시 공유재산이에요. 그래서 부천시청에 가가지고 회계팀 공매 담당자가 대부분이 공매 담당자가 여성분이에요. 대개다. 총무과나 회계과 다 여성분들이 다 공매 담당해서 가면 친절해. 커피도 주고 뭐 잔금을 좀 연계해달라면 그러시죠.
이래요. 그렇게 하시죠. 대신에 지연이자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이렇게 웃으면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도 물어보고 돼요. 집도 구경할 수도 있고. 이건 뭐 빈 땅이니까. 이게 둘이 들어왔죠? 제가 1등 한 거죠. 이 희유재산 매각 재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이제 입찰 절차에 진행된 그 내용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유한 입찰되기 위해서는 그 예정 가격 이상이 최고 금액 이상자를 낙찰자로 경한다. 최고의 금액 입찰자가 2인 이상 동가인 경우는 무작위 추첨으로 옮기돼서 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낙찰자가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자면 입찰 보증은 전액 우리 부천시에 귀속된다 이 말이죠. 계약 체결은 낙찰날부터 7일 이내에 한다. 그 부천시청 회계과 2층에서 한다. 뭐 그러죠 뭐. 잔금 납부는 60일. 잔금 납부 오래 기간 주죠. 지금도 60일이에요. 근데 기간에 따라 또 30일로 할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전화해라. 요번에 이제 이용기간이 이제 보면 잠실고등학교로 해서 임대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임대공매. 이거는 이제 학교 매점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우리가 임대하는 거죠. 이 잠실고등학교 매점이 임대공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뭐 저는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입찰 안 들어갔지만 제가 분석은 다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이게 중요한 건 임대공매는 학생 수가 얼마가냐 중요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학생이 점심시간에 못 나가야 된대요. 왜냐면 점심시간에 예출이 가능하면百貨때가 싸죠. 이건 비싸잖아요. 이건 뭐 소가로 소비자 가격으로 파는 거니까. 근데 이게 임대공매 학교 매장 같은 경우가요. 왜냐면 1년에 한 5개월은 쉬죠. 여름방학 2달하고 겨울방학 2달은 쉬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잖아. 그리고 그 몇 달 사이에 1년 먹고 살아요. 근데 보통 한 뭐 180에서 한 250 잘하면 뭐 한 300? 이벌이밖에 안 돼요. 이벌이. 그래도 그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다른 것보다 편하죠. 이게 돈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 1년에 2, 3천만 원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학교 매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의할 거는 학생 수하고 이 예부 출입 못하면 어디 가겠어요? 자기가 어디 가겠어요? 요즘에 학생들이 돈 많죠? 부모님한테 돈 뺏어가지고 자기 돈처럼 쓰죠. 자기 돈처럼. 요즘에는 뭐 이 부모가 내 돈이라고 해서 부모를 빨리 돌아가시라고 빨리 뭐 칼부림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2,500이에요. 그럼 2,500이면 한 달에 얼마? 한 200만 원 꼴 되는 거죠. 학생이 한 1,500명 되더라고. 학생 수가 1,892명이요. 많죠. 이거는 매출액이 딱딱 나와요. 어떻게 매출이냐? 세금 계산 끄기 때문에 이제 행정실에 전화해보면 매출이 대충 다 나와요. 그러니까 1년, 이제 한 달에 매출 얼마, 1년에 매출 얼마 다 나와. 빠져갈 수 없어. 다 100%다 세금 계산 끊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사업자가 있어야 돼요. 이 때문에 금액을 행정실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행정실 잘 알고 있으면 물어보면 되죠. 정확히는 안 가르쳐도 얼마쯤 이게 된다는 얘기 나와요. 이 학교 매장은 이렇게 컨테인 박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아주 쪼그리고 이렇게 물건 팔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죠. 예, 잠실고등학교 행정재산 매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사용허가 기간, 예정금액, 허가 조건, 뭐 입찰 방법,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학교 매점 임대 공매 물건 분석. 이 공매 물건은 잠실고등학교 행정재산 대부를 위한 공매 절차로 잠실고등학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여 공매, 그러니까 잠실고등학교 행정실에 있는 직원이 이용기관으로서 회원을 가입하고 이용기관으로서의 공인시설 등록하고 물건을 등록해서 매각 절차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 받고 나면 이제 계약은
이 잠실고등저 행정실에 가서 계약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 행정재산 매각을 대부하는 과정으로 권리 분석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물건 분석이 중요하다. 특히 이 물건은 계약 기간 동안 대부료를 지급하고 학교 매점을 운영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생 수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특히 이제 이용기간 그 임대구매 같은 경우는요 하고 국유재산 임대구매가 있죠. 그걸 임대구매를 대부구매라고 한다 그러죠. 제가 말하는 임대구매나 대부구매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유재산 구매 같은 경우는 임대구매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계약 이제 5년을 계약하고 1년 해다가 장사가 안 돼서 6개월만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럼 6개월치 돌려줘요. 원래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용기간은 안 돌려줘요.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1년치 내면 그만두면 1년치 다 그냥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 사장이 학교 매장을 13대 1로 경쟁을 뚫고 그 낙찰받은 거죠. 보면 어디에 서울시 송파구 선천동에 잠실고등학교 매장 공고번호 차수 그리고 처분 방식은 임대 입찰 방법은 채굴가 매각 채굴가 방식으로 제한 경쟁 그 다음에 입찰 기간은 2010년 5월 30일 11시부터 2010년 6월 9일 16시 땡땡까지 기간 입찰이죠. 공매는 다 기간 입찰입니다. 그래서 개찰 일시는 그 다음날 11시 22분에 개찰한다. 집행 완료 일시는 6월 10일 11시 40분에 한다. 개찰은 이때에서 20분 뒤에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근데 입찰이 13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300까지 들어왔죠. 이거 뭐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나온 건 뻔하지 않겠어요? 그 비밀로 한다고 비밀이 되겠어요? 다 나오지. 4,300이라면 이 4,300은 한 달에 한 얼마요? 한 350만 원씩 내도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아마 여기 이 정도는 한 이익이 한 200, 250, 한 300까지 나올 거예요. 이 수익이 한 30%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왜 수익률이 왜 그러냐면 노는 날이 많으니까. 여름에 한강에 있는 것도 대부공매예요. 한강 외 유원지에 수영장 있죠? 그거 여름 한철 해가지고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지만 한강변에 왜 그 매점 있죠? 다 공매예요. 임대 공매예요. 다. 예, 정사님 축하합니다. 13대 1로 경쟁을 뚫는 것은 어려워. 이거 말고 뭐 저것도 마찬가지. 이용기간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주차장. 네? 주차장도 다 이런 이용기간 공매죠. 그 주차장도 잘하면 또 하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못하면 망하는 거고 잘해 성공하는 거고 사업이라는 건 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거 뭐 누구나 똑같이 조진다 그러면 누구나 똑같이 하루에 이제 그 10시간을 일을 한다. 그러면 열심히 10시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그 효과를 상당히 높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0시간 해가지고 진척이 없는 사람도 있죠. 경쟁사에 따라 이 영업도 마찬가지,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용기한 물건 같은 경우는 좋은 물건이 많아요. 이 매각 공매나 임대공모 물건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잘 찾으면 물건이 많다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하면 이용기한 물건 같은 경우는 입찰 들어가면 안전해요. 어떠한 매각 조건 갖고 하느냐 공매 공문하고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물건도 공매 담당자를 통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주변 현장 답사 가서 부동산 가격을 매각 가격을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판단하며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고 특히 그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지금 시세 차익을 보기도 하고 앞으로 몇 개월 후에 또 시세 차익을 보니까 현재적 시세 가치가 앞으로 올라서 미래적 가치로 인해서 돈을 벌수 그래야만 1억을 벌을 수 있는 거예요. 공매 투자해서 돈을 벌 때요. 1억을 벌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 당장 시세 차익은 뭐 4천, 5천밖에 못 봐요. 그러나 올라주면 무섭죠. 자고 나면 5천 원 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저기 평촌에 무과당지 경남 아파트를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을 때는 한 5천 싸게 샀어요. 그 당시 5천이면 뭐 아파트급이 뭐 3억 한 5천 이렇게 했었으니까 30평대가. 근데 낙찰받을 때 그래서 한 3억 정도에 낙찰받았는데 그게 올라가지고 잔금 납부하니까 4억 3천, 4억 5천 가는 거야. 근데 그 아파트 참 희한하대요. 내가 입찰 들어가려고 권리분지 분석하러 갈 때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니만 내가 명도하러 갈 때도 고장이 나더니만 또 집을 좀 수리해서 팔려고 도배장판 하는데도 고장 났어. 그 참 특이해요. 어쨌든 그 집이 한 1억 이상 벌어졌어요. 그때 1억이면요 엄청난 돈이요. 여러분은 이제 늦게 시작해가지고 어쩔 수 없지 뭐. 이제라도 잘해야죠. 여러분은